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4천여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분양 승인을 둘러싸고 창원시와 경선남도가 이례적으로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선남도가 기존보다 1,200여 가구나 늘려 분양 변경을 승인하려 하자 창원시는 과밀화로 부작용이 많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10년 동안 토양오염 정화를 거친 옛 한국철강터에 경상남도가 부영주택이 낸 사업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가결된 내용은 지난 2006년에 승인된 것보다 아파트 층수는 낮아지지만 건물동은 14개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건물이 더 빽빽해졌고 거주 인원도 3,500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건축 심의 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과밀화와 주변 교통 체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차객부터 단지 내 도로 관계라도 교통 관계 흐름도 인근 도로와의 것도 연결 관계 아니습니까? 전반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게 반영되어 있는 게 없어요. 분양업체의 이익이 커진다는 주장에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자 경상남도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 평형대를 축소하고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보다 친서민적이고 국가 정책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1,200여 가구가 추가로 늘어날 경우 입주민과 분양업체 중 누가 더 이득이 될지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경상남도의 건축위원회를 통과한 현재 계획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지난해 KBS가 집중 보도한 군입대 교수의 중국인 유학생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해당 대학 교수들이 대학 측에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창원대 한 교수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해 7월 시민단체에 의해서입니다. 내 손을 이렇게 잡고 오른손에다 놓고 있어요. 근데 내 학교 운이는데.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최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이번에는 교수들이 나섰습니다. 같은 과 교수들은 이 교수의 부적합한 처신이 이전에도 있었다며 해당 교수의 소속을 다른 학과로 변경해달라는 건의서를 대학본부에 전달했습니다. 보다도 교육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특성이 있고 특히나 이게 유아교육과는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잖아요. 여 교수에도 대학본부에 진정서를 전달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과 별개로 정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교육공무원법, 학칙 등에 따라 조속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대학본부는 현재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창원대는 해당 교수에게 강의를 배정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다음 학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밝혀진 것만 가지고는 어떤 그 피해자들이 원하는 어떤 그 정도 수위의 징계를 하기에는 추가적으로 뭔가 확실한 걸 좀 받아가지고 그런. 최근 교수의 여학생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에서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교수를 교수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거제 일가족 5명 사망 사건에 투입된 의경을 태운 승합차가 교통사고를 당해 의경 5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20일 새벽 0시 20분쯤 거제시 연초면의 한 교차로에서 의경 6명을 태운 승합차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혀 거제경찰서 소속 의경 21살 김모 씨 등 5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의경 등은 거제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색을 나가던 길이었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토종 돌고래 상괭이의 사체가 통영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2일 밤 10시쯤 통영시 동호동의 방파제에서 몸 길이 130cm, 무게 30kg의 상괭이 사체가 근처를 지나던 관광객에 의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정밀 조사 결과 강제 포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관광객이 갈수록 늘면서 부산 관광 산업에도 새로운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다른 도시에 비해 관광 도시로서의 경쟁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설, 즉 춘절 연휴를 맞아 친구들과 함께 한국을 찾은 천원징 씨.
먹거리 즐길 거리를 찾아 부산에서 이틀을 묵었지만 아쉬운 때가 많았습니다. 因为语言不通，想吃海鲜，可是又不知道怎么点，然后也找不到地方，然后换钱的地方比较少，然后就有时候就没有现金，就不知道怎么办。 이번 춘절 연휴 기간에 부산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약 15,000명. 지난해보다 20%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부산 관광 만족도는 그만큼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단체 관광객이 많은 특성상 관광 일정이 서울이나 제주도 중심으로 짜이다 보니 부산을 즐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마저도 쇼핑 일정을 빼면 부산을 둘러볼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我觉得有很多的地方还没有玩似的，就是走的地方比较少，一天的时间太短了，所以我觉得下次我要来的话，我应该主要还是在玩，就是游玩上。 관광객을 울리는 바가지 요금이나 상술도 부산의 이미지를 갉아먹습니다. 부산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은 부산에 있는 기간이 짧게 있기 때문에 그 관광객들 상대로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보여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상술로 다가가기 때문에 관광산업의 블루칩으로 등장한 중국 관광객을 사로잡기 위해 부산의 색깔을 찾기 위한 고민이 절실한 때입니다. KBS 뉴스 김홍희입니다. 황사 영향권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황사는 몇 개나마 남아있습니다. 오늘까지는 경남 일부 지역에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먼지 농도도 낮까지 매우 나쁜 단계를 보이겠고요. 이후에도 먼지 농도가 높을 전망입니다. 오늘도 황사 마스크 챙기셔야겠고요. 특히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구름의 양이 많은 모습이고요. 황사 수치는 평소보다 약 2배가량 높습니다. 오늘 황사만 아니라면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고요. 기온도 높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는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지만 오늘 한낮 기온은 창원 12도, 밀양과 양산 13도까지 오르며 무척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하늘 자체는 낮부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기온은 어제보다 낮게 출발했지만 한낮에는 산청 11도, 진주 12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예보가 잦습니다. 수요일에는 밤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목요일에도 새벽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경제계의 다양한 소식 알아보는 경제네트워크입니다. 경남은행이 경남 지역 아파트 관리비를 조에 납부할 수 있는 행복한 아파트 휴대전화 앱 서비스를 합니다. 경남은행이 경남과 울산, 부산 지역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제4기 대학생 홍보대사 50명을 모집합니다. 세원 셀론텍이 이라크 정유 공장에 설치되는 유동 접촉분해 반응기를 141억 원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효성 창원 공장이 오는 26일 직장 어린이집 개원식을 갖고 다음 달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위기 학생과 학생 생활 부적응자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센터가 어제 사천교육지원청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위센터는 교육지원청에서 진단과 상담, 치유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전문 상담 교사와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 6명이 상주합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08년 창원과 진주를 시작으로 19개의 위센터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했습니다. 삼성 테크윈지회가 어제 세종시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삼성 테크윈 매각 승인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금속노조 삼성 테크윈지회와 삼성 탈레스 조합원 700여 명은 방산업체를 매각하려면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매각 결정이 먼저 발표됐다며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갈등이 고조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청주 청원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수도권 규제 정비 계획을 세울 때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과밀부담금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해양관광개발진흥지구 도입을 추진해 경남 남해안 개발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자연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묶였던 남해안에 숙박시설, 음식점, 요양병원 등의 건립이 허용되고 동서남해안 발전특별법을 적용받게 돼 용적률 특례와 재정적, 세제 지원 등으로 규제 완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해양관광진흥지구로 통영 한산도 식물섬 조성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